이번에 주제가 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는 이 강연 주제를 잡아주셨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예.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주로 어떤 내용을 강연을 통해서 좀 소개해 이제 주시나요? 그 동안에는 북한의 핵 위기가 시작된 게 벌써 30년 됐거든요. 아 그렇죠. 1차 벌써. 핵 위기의 시작이 1993년이었으니까 네. 딱 30년 됐는데 30년 내내 협상한 건 아니고요. 간헐적으로 하다 말다 했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하여튼 몇 차례 합의는 있었지만 한 번도 이행된 적이 없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강연 주제로 삼았던 것은 왜 실패했는가, 아하. 그리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이것인데 왜 실패했는가 하는 원인 분석은 그런 대로 지나간 거니까 그런 대로 할 만한데 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네, 질문일 것 네, 같은데요. 네. 이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저희 그러면 이낙연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이 협상의 핵 위기를 위한 어떤 협상이라든지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 네. 강연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잠시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떻게 예,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은 그동안의 실패 원인까지, 협상의 실패 원인까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동안의 미국의 대북 정책은 네. 어떤 것이었고 아하. 그 결과가 뭐였느냐. 미국의 대북 정책은 고립과 압박이었죠. 네. 경제 제재를 가한다. 음. 때로는 무력 압력을 가한다. 이것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북한이 고립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순해지는, 그걸 원했는데 문을 열 결국, 것이다. 네. 문을 열고 네. 양보할 것이다. 네. 투항할 것이다. 네네네.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죠. 핵무력을 더 강화하고 네. 그리고 중국 의존이 심화됐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핵무력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2017년에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북한이 발표를 했죠. 네네. 그리고 점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네. 미사일도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고 최근에도 뭐 그렇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해도 ICBM 포함한 탄도미사일만 69회를 발사했어요. 그렇게나 됐나요? 예. 와, 69회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네네. 한 달에 대여섯 번씩 쏜 거죠. 아, 그렇게 되네요. 네. 계산해 보니까. 69니까. 예, 네. 예. 그리고 그 북한의 무역이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게 됐는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네. 2000년, 네. 2000년은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네네. 우리 햇볕 정책 쓸 때. 네. 그때는 북한 무역에서 한국, 일본, 중국이 각각 20%씩 했어요. 어느 정도는 좀 균형이 균형이 있었네요. 네. 2007년에 그때는 이제 2007년이면 이명박 정부로 네. 북한과의 교류가 끊어지고 2008년에는 금강산 중단되고 이때입니다. 그때부터 중국 의존이 급속히 올라갑니다. 2007년에 40%, 네. 그리고 2017년은 90%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그냥 중국에만 의존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딴 데는 끊어지고. 네. 근데 이것이 과연 미국이나 세계 질서에 보탬이 되는 것인가? 아하. 아니잖아요. 네. 네. 북한의 핵무장 강화도 짐이 되는 것이고 또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는 것이고 네. 북한이 중국에 지나칠 정도로 의존한다는 것이 한국으로도 좋은 일이 아니고 미국으로도 좋은 일이 아니고 네네. 북한 자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죠. 음. 어떤 나라든지 어떤 특정 국가에 너무 많이 의지하면 그럼요. 결국 종속화되는 거예요. 네. 왜 우리가 그 첨단 제품, 소재 부품, 장비 일본한테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2019년에 아베 때 우리가 한번 당했잖아요. 난리 났었죠, 네. 그때. 예, 예. 지금 우리가 중국한테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한테 조금씩 매여가는, 끌려가는. 네. 그리고 조금 뭐가 안 좋으니까 지금 적자, 중국이 최대 흑자국, 우리가 무역에서 제일 많은 흑자를 내는 데가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많은 적자를 내는 상대가 중국이 됐어요. 완전히 또 뒤바뀐 네, 거죠. 자, 네. 이렇게 미국이 그동안의 압박 정책, 네. 그래서 북한이 고립화되면 좀 순해질 것이다. 비핵화도 더 응할지 모르겠다. 네. 라고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핵무력을 강화하고 중국에도 의지하고 이렇게 됐으니 네. 이제는 그 정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어떤 이퀘이션에서요. 네. 미국의 그 어떤 인볼브먼트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총리님께서 제시하시는 미국의 어떤 역할, 앞으로 네. 바뀌어야 되는 어떤 역할이라든지 그런 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시간이 꼭 미국 편인 것은 아닙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아,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많은 기대를 하고 갔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노딜에 그냥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실망했을 텐데 그 4개월 뒤 2019년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나 판문점 갈게 나올래 그러니까 또 거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러나 또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네. 그 뒤로는 바이든 정부가 됐지만 아무런 제의나 행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말로는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그 말을 한 20번 했어요. 네. 근데 행동이 없습니다. 아하. 어쩌면 북한이 별로 기대를 않는. 이젠 더 이상 그런 이제 기대하지도 않는. 나 내키지 않는다. 아. 더구나 이제 중국이 자꾸 커가고 미중 간의 경쟁이 심해지는데 네. 느긋하게 좀 구경하겠다. 이럴지도 모르죠. 아.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네. 볼 때는 저는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이나 유펜 강연할 때 북한과 수교를 하는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 수교요? 수교. 국교 정상화를 해라. 수교와 네. 평화협정 그리고 비핵화를 맞바꿔라. 굉장히 좀 파격적인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예. 트럼프와 김정은의 2018년 6월 싱가포르 합의가 그겁니다. 아. 네, 그겁니다. 네. 1993년 이래 몇 차례 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들을 쭉 짜내면 네. 엑기스는 딱 그거예요. 근데 그걸 이루어지지 트럼프가 못했군요. 했어요. 근데 아. 이행을 안 한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북한이 과거보다는 미국한테 덜 매여 있을 거예요. 하도 많이 기대감조차도 없어졌기 때문에. 특히 예. 2019년에 그냥 기차로 하노이까지 가가지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아무것도 이게 안 되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교환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북한의 고립을 끊어주는. 네. 왜냐하면 고립의 결과가 핵무력 강화와 중국 의존 심화였다면 고립을 끊어주는 것이 어떠냐. 좀 더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나올 수 말씀이시죠. 있어도 도와줄 수도 있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경쟁하는 무대 중에 하나가 한반도인데 네. 북한과 손을 잡으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냐. 아하. 또 다른 의미의 좀 평화가 찾아오면서 말이죠. 평화까지는 모를지라도 네. 판을 한번 흔드는 거지. 아하. 그런데 공교롭게도 네. 조지 워싱턴 대학 강연하던 했던 게 2월 21일이었는데 네. 같은 날 네. 로버트 갈루치라고 있어요. 라발 가루치. 예. 클린턴 대통령 때 그때 1차 북핵 위기였습니다. 네. 제네바 합의. 네네네. 미국에서는 Agreed Framework라고 그래요. 그걸 이끌었던 미국 책임자가 로버트 갈루치였습니다. 아. 조지타운 대학 교수. 아, 그러시군요. 예. 그분이 2월 21일 날 스팀슨 센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대북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수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마치 짠 것처럼. 마치 짠 것처럼. 그분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엊그저께 댄 리프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 부사령관을 했던 쓰리스타 네. 예비역 쓰리스타가 네.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해가지고 네. 북한 핵 문제를 풀려면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이 낫겠다. 아. 이렇게 썼어요. 오. 그동안의 미국 내 기류하고는 사뭇 다른 거죠. 반대는 좀 반대로 분위기로 가는. 말하자면 그동안의 압박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아직 그것이 머저리티가 됐다고 보진 않아요. 다수가 네. 됐다고 보진 않지만 네. 그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분명한 것은 네네. 이제까지 30년 동안 펴왔던 정책. 네. 대북 압박은 30년이 아니라 6.25 이후에 계속됐으니까 70년, 그렇겠네요. 70년 됐습니다. 네, 네. 그 결과가 그 결과로서 북한이 핵을 갖게 되고 점점 중국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그 어느 것도
미국이 생각하는 세계 질서하고 안 맞는 것 아니냐. 네. 그러면 바꿔보자라는 것인데 네. 저희 주장이 네. 그분들이 뭐 저 봐줘서 그걸 봐주려고 그 얘기를 했을 리가 아, 없는데 그럼요. 공교롭게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그대로 수교 플러스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바꾸라. 네. 서로 교환해라. 네. 그것이 저의 의견이고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수교 조치에 서로 그것도 합의하는 거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것이 정어렵다면 연락사무소라도 먼저 해라.